네, 다음은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5개년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5대 국정목표 아래 23개의 추진 전략 그리고 123개의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만 우리 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또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입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대통령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개정이 필요한 법안들을 꼼꼼하게 살피고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입법 과제들부터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국정과제도 충실하게 챙기겠습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국가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재정 사업은 또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국회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최선의 결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되어 있고 계약 기간도 50년에 달해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제 5개월이 되어갑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저는 당시 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아서 특혜 채용 진상규명에 앞장서 왔습니다. 실제로 외교부의 지원 자격 변경을 통한 특혜 제공, 경력 부풀리기, 검증 누락 등을 비롯해서 심우정 전 총장,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그리고 박철희 주일 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심 전 총장과 외교부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감사원에 면피성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그야말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월에 공수처에 심 전 총장과 주요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공수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의 진상을 빠짐없이 밝히고 또한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고 훼손된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문진석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진석 의원입니다. 독립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님께서 몇 차례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도 김영석 관장에 대해서 한 말씀 보태려고 합니다. 김영석 관장은 독립기념관의 숭고한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짓밟고 있습니다. 독립정신 함양과 보호문화 확산으로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할 독립기념관이 오히려 역사 왜곡의 무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정체성과 국민의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선열들의 목숨을 건 독립투쟁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수차례 친일 인사를 미화하고 광복절 기념행사를 파행으로 몰아가며 기관장으로서 성실한 책무를 내팽개쳤습니다. 이는 항일 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는 또 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광복을 연합국의 선물로 규정하며 피로 쓴 항일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이상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공무원법 제65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역사 왜곡에 맞서야 할 기관장이 오히려 편향된 뉴라이트 역사관을 앞세워 논란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김영석의 논리에 따르면 이완영도 독립운동가라는 궤변조차 다양한 해석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정서에 반하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한 자 김영석, 그는 결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독립정신을 훼손하고 독립영웅들을 모욕한 김영석은 마땅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 1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건설업과 제조업, 공공기관의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와 산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고 작업 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 선보장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안전 1차관 신설을 제안한 것도 산재 사망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담은 고심의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자유규제를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했는데 규제를 안 하는 데 치중하고 산재 카르텔 운운하며 부정수급 문제에만 강조해왔습니다. 그 결과 산재 사망은 줄지 않고 산재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산업재해 중 건설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복처벌을 지적하며 원하청 통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터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뒷전으로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추궁보다 안전사고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개혁 입법을 위해 한층 더 충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허영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수석 허영입니다. MBK 투기 경영이 부른 홈플러스 파탄, 김병주 회장 MBK 청문회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MBK가 지난 3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없고 그 피해만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태는 10년 전 MBK가 차인 매수로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MBK는 기업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책임은 외면한 채 단기 이익만 추구하며 알짜 자산을 팔아치우고 10,000명이 넘는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최근에는 무려 15개 점포의 폐점을 발표해서 노동자와 입점 업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먹튀 선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고금리 대출 부담과 거래대금 미지급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문을 닫는 것은 단순히 편의시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일자리가 송두리째 사라지고 수만 명의 삶이 무너지는 심각한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제라도 김병주 MBK 회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무책임한 경영과 투기적 행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대책은 물론 투기 자본의 횡포가 반복되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쟁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민 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와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박상혁 원내 소통수석 부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상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정혜 정책위 의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체코 원자력 발전소의 수주를 두고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산업 중기벤처위원들이 함께 기자회견을 소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협정의 계약이 50년간 유지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50년간 원전 기술 주권을 빼앗긴 상태로 일감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대한민국은 모두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공정한 협정을 맺은 근본적인 배경은 자신의 지지율이 하락한 데서 이를 반등시키고자 한 것에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윤석열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매국적 행태를 했지만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국민 모두가 기뻐하며 지지율이 잠시나마 상승했던 그러한 사건이기에 더욱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위까지 팔아먹으며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을 우리 국민들과 역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 사정당국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발본색원에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그 책임자가 누구까지인지 명백히 밝혀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응이 정말 민망할 지경입니다. 특검 사무실 앞에서 오로지 당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농성과 의총을 국민의힘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 응하라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국민의힘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씨가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그 부인 김건희 씨는 진술 거부를 이어가며 국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청하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지 말고 그 이전에 정정당당하게 특검의 수사에 임하고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용우 원내 부대표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호 의원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미 판례로 확립